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글로벌 사회와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리더십은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글로벌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며 나와 타인을 이끄는 리더가 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할 덕목 그리고 역량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글로벌 사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글로벌 사회는 국경을 초월해서 사람, 정보, 자원이 빠르게 이동하는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발달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기회에 직면해 있는데요. 기후변화라든지 경제 불평등, 팬데믹과 같은 문제는 이제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팬데믹 동안 빌 게이츠는 그의 재단을 통해서 백신 개발과 보급에 큰 기여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는 일찍이 전염병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전 세계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의 비전과 국제적 협력 노력 덕분에 백신 개발 속도도 빨라질 수 있었고, 이는 글로벌 리더십의 중요한 사례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것, 바로 이 글로벌 리더십은 단순히 한 조직을 이끄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조율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리더로 꼽히는 인물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꼽아보겠습니다. 우선 문화적 지능, cultural intelligence는 그 문화적 감수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는 상대와 내가 또는 상대 국가와 나의 국가 사이의 문화 등 차이, 다름을 이해하고 이를 강점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에서의 이민자 문제를 다루면서 높은 문화적 지능을 발휘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와 난민을 수용하면서도 독일 사회 내 갈등을 최소화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문화 간 조화를 이루어내며 유럽 내에서 중요한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들 이야기하죠. 다음으로 글로벌 사회에서는 윤리적 기준이 중요한데요. 리더는 자신의 행동이 글로벌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파키스탄의 인권 운동가로서 여성 교육 권리를 위해 싸운 리더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탈레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고 전 세계적으로 교육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비전과 책임감에 있어서 글로벌 리더는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자신이 내리는 결정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를 종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회자되고 있죠. 그의 비전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 전 세계의 인권과 평화, 평등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긴 투쟁 끝에 남아공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되었으며 그의 리더십은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도 하였습니다. 협력과 연대 차원에서는 그 글로벌 리더가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연대하여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는 유엔을 이끌며 다양한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과 협력했는데요. 특히 그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국제적 협력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셀프 어웨어니스 자아인식 차원에서 글로벌 리더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문화적 편견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아인식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진그룹 창업가 리처드 브랜슨은 난독증 장애가 있었고 부모의 유산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도전에 나섰는데요. 자신이 갖추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와 협력하고 그리고 스스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아인식은 글로벌 리더가 다양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아인식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화적 편견이나 선입견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될 겁니다. 자아인식은 글로벌 리더십의 기초가 되며 자신의 행동과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게 합니다. 아, 음, 자아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자기 리플렉션 등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거나 멘토와의 상담, 코칭을 통해서 자기의 리더십 스타일을 평가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기회가 마련되는 대로 열심히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배우고 다양한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바탕이 되어야만 그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교과서적인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유엔의 그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공부하거나 국제기구의 활동을 분석하는 것이 또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경험 쌓기에 있어서 해외여행이나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문화 팀에서의 협업을 통해 경험 넓히는 것도 좋겠죠. 리처드 브랜슨처럼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도 아주 좋은 예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양한 산업에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과정에서 많은 실패도 있었지만 이를 통해서 글로벌 리더, 그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건데요.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결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그의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정치적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글로벌 리더와 협력하며 클린턴 재단을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기준을 확립해야 되는데요. 항상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글로벌 사회에서 신뢰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나 나델라는 윤리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는 회사 내에서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기술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이 사람의 리더십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글로벌 사회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글로벌 사회에서 리더십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는 모두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를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로 성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여러분들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계 시민 교육은 전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가치와 책임을 배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글로벌 사회에서 왜 연대와 협력이 중요한지, 다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 그리고 글로벌 책임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연대와 협력에 있어서 우리는 지구촌이라는 말을 자주 듣죠. 이것은 세계가 단일 공동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오늘날의 문제들은 국경을 넘어서는 복잡한 문제들인데요. 예를 들어 기후변화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 국가가 배출하는 탄소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겪어본 것처럼 전염병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데요. 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각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을 협력하며 백신과 치료제를 공평하게 배분하는 글로벌 연대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에서나 또는 사회에 나가더라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고 연대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법을 제공할 겁니다. 다문화 이해와 존중에 있어서 세계는 다양한 인종, 언어, 문화가 공존하는 곳인데요. 이런 다양성은 인류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이해와 존중이 부족할 때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를 여행하거나 유학을 가게 되면 문화적 차이를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떤 문화에서는 눈을 마주치는 것이 그 존중의 표시인 반면 다른 문화에서는 이를 무례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다문화 이해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이해를 통해 글로벌 사회에서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통해 친구들과의 대화하고 교류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죠. 상호 이해, 존중의 중요성도 배우게 될 겁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UN에서 제시한 17개 글로벌 목표로서 우리 모두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될 지침들입니다. 이것은 환경, 경제, 사회적 발전을 균형 있게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기후 변화와 대응에 대한 목표에 있어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시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인권과 평화에 있어서 인권은 태어날 때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기본 권리라 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인권을 침해당하기도 하는데 세계 시민으로서 여러분은 이런 불평등과 부당함을 인식하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될 것입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인권이 존중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알아차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학교 생활이나 매일의 생활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갈등 상황에서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책임감에 있어서 글로벌 책임감은 우리의 행동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환경보호 책임도 있기 때문에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활용을 생활화하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요. 오늘날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가치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가치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계는 우리 작은 노력 하나로도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다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천하고 인권과 평화를 지키며 글로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